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 장 마치고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차근히 좀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전화가 들어왔네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설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하고 계실까요? 수젠텍이요. 수젠텍이요? 네. 네, 이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18,400원에 10%요. 아, 18,400원에 10%요? 네. 알겠습니다. 자, 수젠텍,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그 코로나 요즘 재확산 국면 속에 확 치고 올라왔다가, 아이고, 금세 또 빠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원까지 찍었던 걸 봤는데, 어느새 14,600원까지 떨어져 있네요. 이 최근에 매수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한참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네. 그러면은 최근 들어서 다시 매수가까지 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 있는 상황, 좀 아쉬운 타이밍이셨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뭐 지나갔고, 어떤 점이 현재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어떻게 손절매를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알겠습니다. 자, 수젠텍이 워낙에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어서 한번 매수가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으니까 이거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젠텍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조금 더 기다려도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수젠텍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수젠텍입니다. 이거 2만 원까지 갔었는데 아쉽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네. 진짜 저는 벌써 2년 넘게 이렇게 재료를 써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원숭이 두 창 떠주고 코로나 다시 재확산되고 이러면서 다시금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5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네. 진짜 뭐 쳐다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쨌거나 추세는 안 좋습니다. 현 상황도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있고요. 이제는 차라리 그 진단키트에서 원격 진료라던가 아니면 교육이라던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 이후에는 또 지난 작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젠텍 같은 경우 저는 지금 손절하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부터 드려보고 싶어요. 네. 정말 안타깝지만 이 상승 모멘텀이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같은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휴마시스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SD 바이오센스도 있겠지만 재물을 보게 되면 거의 유보율이 거의 10,000%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증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상진자 이슈 터지면 뭐. 네, 날라다니죠. 네. 근데 이 수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실적은 나쁘진 않겠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에는 1200%, 16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무증을 때릴 수도 없다. 그러면은 기대해 볼 거는 결국에는 진단키트 관련해서 코로나 진짜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거나 아니면은 수출의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수젠텍 그 매출을 보게 되면은 내수가 한 68% 정도 되고요. 그리고 수출이 한 나머지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최근 조달청 뭐 90억 원 규모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장에서 관심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노려봐야 되는 거는 딱 하나 기술적 반등인데 단기적인 추세에서 피보나치 조정대 비율 잠깐 보게 되면은 50% 라인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 라인이 어디냐라고 했었을 때 지금 14,000원 라인입니다. 이 14,000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4,000원 라인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저는 좀 이 주가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을 기준 잡고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저는 기회 줄 때 탈출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반등 오면은 탈출해라. 네. 자, 시청자님, 수젠텍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 일단 한번 솟구쳤다가 다시 또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로 승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4,000원을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4,000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 손절 좀 생각하시고요. 지지해주고 한번 반등이 오게 되면 반등 나왔을 때 빠져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다가 또 계속 답답하고 궁금하신 점 생기시면 바로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수젠텍 살펴드렸습니다. 자,
자, 수젠텍처럼 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워낙에 급등이 나올 때는 강하게 나오는데 내려갈 때 또 너무 빨리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참 조심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손실이 좀 커지기 전에 이렇게 저희에게 문의 주시고 진단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쪼록 잘 전화 주셨고요. 첫 번째 종목 상담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탈곡머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 종목 요즘에 탄력 굉장히 좋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살펴드리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9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주가는 1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게다가 오늘장 12% 솟구쳤습니다. 이 종목 요즘에 뭐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좋기도 한데 특히나 그 넷플릭스 영화 카터 있죠. 그 주원 씨가 주인공이 된 이쪽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7월 초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달 동안 2배 가까이 올라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더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대응 전략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리죠. 자, 전문가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지금부터는 봐야 되겠습니까? 네네. 7월 이제 4일까지 이제 6월 그 대내 하락장에서 계속 내려왔다. 7월 들어와서 이제 저점 딛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굉장합니다. 7월 10일경에서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5일이평 이제 21평 돌파하면서 그냥 우상향 점진적으로 올라와가지고 오늘 이제 오늘도 상당한 상승을 보였네요. 보니까 한 16% 정도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12,142원에 마감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투자하신 분은 보니까 이제 12,000 지금 보니까 1,900원에 들어가셨네요. 1,900원에 10% 들어가셨는데 뭐 지금 뭐 수익권이니까 뭐 위로의 말씀을 안 드려도 돼서 더 다행이고요. 그 전에 뭐 계속 손실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번에 출연했을 때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 물려 계신 분들만 상담하다 보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일단 뭐 축하드리고요. 1,900원에 10% 비중도 적정히 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2,142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카터 넷플릭스 그 이제 오픈도 하고요. 그 산타클로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연 배우들 관련 배우들이 대다수 출연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 고점인 14,250원 그러니까 14,0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탄력이 더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 말씀하신 대로 상당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동력이 좀 받쳐주고 있고 매출이라든지 이거 재무 구조 봐도 매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아주 썩 두각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상승해주고 있고 이제 부채율도 적고요. 유보율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신작 관련해서 좀 상승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비중을 이렇게 무리하게 정리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며칠 더 들고 가시면서 전 고점인 제가 봤을 때는 14,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며칠 좀 지켜보시면서 즐기면서 들고 가셔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고편만 슬쩍 봤는데도 상당히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밀어 올릴 수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최근에 넷플릭스 이 카터 요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고 있죠. 스튜디오 산타클로스였습니다. 현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고점 부근이죠. 14,000원대 부근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약간 더 지켜보시면서 수익 더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살펴드렸습니다. 탈곡머신님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자,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보내주신 분은 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CS 베어링입니다. 이 태양광, 풍력 이렇게 신재생 쪽에 지난주부터 또 엄청난 상승폭을 보여줬거든요. 자, 현재 매수하신 가격 보면요. 11,450원 그리고 5%입니다. 근데 조금 손실권에 있으시네요.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CS 베어링 7월 초에 매수를 했는데 수익을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말씀해 주셨네요. 자, CS 베어링이 사실 CS 윈도와 함께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7월 초 그러니까 이때 매수하셨을 때 이때만 해도 CS 베어링이 압도적으로 치고 나갔을 때였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로 한번 빠지고 나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그때 7월 달 근처에 있었던 상승폭만큼은 못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좀 손절을 하는 게 좋을지, 더 큰 수익을 노려보는 게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유재백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CS 베어링입니다. 네. 손절할까요? 아니면 수익 조금 더 챙겨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네. 한 달 기다리셨잖아요. 예. 저는 홀딩입니다. 어. 홀딩 의견을 드리는 게 지금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7월 초에 들어가셨으면은 풍력 좀 괜찮았었다가 7월에는 좀 약했었죠. 예. 7월 약했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주는 게 BBB 법안, 그러니까 2025년까지 그 미국 동부 해안에다가 풍력 발전 단지들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예. 어쨌거나 CS 윈드 그 밑에 자회사입니다. CS 윈드가 50%의 그 주주를 가지고 있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 네. 좀 시총은 작아요.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겠죠. 근데 베어링을 만들고 있고 GE에다가 풍력 터빈 업체 거기에다 납품을 하고 있고 예. 추가적으로 베스타스, 지멘스 같은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싸울 자리에서 들어가신 거는 맞는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변동성 줄 때 한번 시원하게 뿜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 의견을 드리고요. 네. 추가적으로 지금 이 재무가 좀 안 좋습니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베트남 쪽에다가 얘네들이 지금 공장을 거기 그쪽으로 가동을 시키면서 원가 절감이라던가 무언가 개선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어쨌거나 2025년까지 풍력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겁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그렇게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종목이에요. 예. 장기적인 투자는 차라리 CS 윈드 아니면 삼강 M&T, 동국 SNC 같은 그런 좀 굵직한 애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얘는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나와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적인 측면 9,000원 라인 그 5% 정도 비중밖에 안 담고 계세요. 네. 지금 9,000원 라인을 저는 지켜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9,000원까지 밀린다 그러면은 저는 비중 좀 더 태워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S 베어링 살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결론적으로 추가적으로 이익을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익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9,000원 뭐 지지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 만약에 9,000원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는 추가적인 매입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까지 전해주셨네요. CS 베어링 워낙에 한번 매수세가 좀 붙으면 많이 붙는 종목이죠. 주가 급등을 노려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의 반등을 더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수익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CS 베어링입니다. 봄님께서 살펴주신 종목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종목 진단 유튜브에서 2개 연속으로 한번 살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그러면 전화도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디스플레이 택이요. 디스플레이 택이요. 네. 네,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8,830원에 10%요. 8,880원에 10%. 네네. 이거 매수를 혹시 언제 하신 걸까요? 좀 되셨죠? 좀 됐어요. 6월 이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한참 됐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의 하락과 함께 많이 좀 빠졌다가 최근 다시 올리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보니까 좀 크게 장중에 올랐습니다. 네. 그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여기 지분을 매입했다라는 점이 호재가 됐는데 이 디스플레이텍에서도 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여기 지분을 갖고 있네요. 네. 이 점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 지분 있는 건 몰랐네요.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오늘 뭐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아직도 매수가까지는 좀 상당히 거리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저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종목을 갈아타야 되나. 예, 목소리 들어보니까 힘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네. 네, 디스플레이 때 그러면 오늘 한번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한번 다시 솟구치면서 효자 노릇 해줄 수 있는 종목이 될지 한번 디스플레이 텍의 전망과 전략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디스플레이 텍입니다. 지금부터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해드릴게요. 자, 전문가님, 디스플레이 텍 오늘 뭐 급등하는 모습 장중에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솟구치면서 수익으로 갈 수 있을까요? 네,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휴대폰, 액정, 표시, 장치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좀 낯선 종목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6월 이후에 예. 상당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다가 네.
마찬가지로 이제 6월 2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7월 들어와서 약간 이제 점진적으로 약간 반등해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입하신 가격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현금도 비중이 얼마나 있으신지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현대차 주주에 또 등극한 부분하고요. 한국 전기차 충전소에 또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호재가 일어나면서 오늘 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니까 한 그래도 12% 가까이, 13% 가까이 고점을 찍고 많이 올랐어요. 좀 이제 후반에는 좀 차익 매물 실현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도 오늘 그래도 고가가 그래도 7,000원대까지 회복했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그래도 진입가에는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금 비중이 있으시다면 뭐 여기서 약간 물을 추가로 하시는 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제 타 기업의 주주로서 등극했다는 부분은 앞으로 또 이제 수익 실현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또 기업 분석에 있어서 매출 부분도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 부분도 올해 1분기도 그래도 조금 성장을 전년도 대비했고요. 영업이익도 뭐 작지만 성장세고 당기순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비율에 있어서도 유동 비율은 좋고요. 150% 가깝고 부채가 작습니다. 33% 유보율도 높고 그래서 전반적인 앞으로 기업 전망은 호재가 더 보이지 악재가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여기서 손절하는 건 의미 없죠. 당연히 견디셔야 되고 지금 하반기 들어서 전반적인 시장이 악재 사항은 다 선반영됐고 그래도 8월 썸머 랠리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목표가까지는 좀 인내하시면서 들고 가셔도 무난하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면 될까요? 일단은 뭐 진입가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냥 뭐 어떤 지금 특별한 특약은 없고요. 기다리시면서 버티면서 시간을 갖고 있다 보면 그래도 진입가까지는 근접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디스플레이테 그래도 다행히 이 종목 손해보고 팔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다 보면 매수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셨고요. 조금 빨리 그 매수가까지 손실을 메우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도 여력이 있으시면 조금은 가능한 종목일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을 해봤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살펴드렸습니다. 전화 종목 진단으로 종목 진단을 이렇게 해드렸네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유튜브에서 닉네임이 호평동 타짜님이시네요. 베팅하신 건가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갖고 계십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 종목은 워낙에 또 원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해상풍력도 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으로 자주 보는 분들이 많은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매수 가격이요 23,300원이에요. 좀 높죠? 8% 비중. 현재 주가가 18,750원입니다. 오늘 부합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쪽에 거는 기대감은 상당히 있습니다. 정책적인 기대감도 원전 관련주들 워낙에 있죠. 그런데 주가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가 않는 상황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23,000원까지 과연 언제 갈까? 이런 답답함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호평동 타짜님께서 갖고 계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부터 앞으로의 전망과 또 전략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죠.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잘 움직임이 나오질 않는데 이거 23,000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답답한 종목이죠. 그렇죠. 답답하지만 저도 되게 유심히 보고 있고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다만 굉장히 장기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팬층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11조 가까이 되는 이 시총의 규모는 아무래도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적인 요인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23,000원이면은 저는 싸울 자리에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이 라인들에서 들어가시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땐 제가 2만 원대에서 17,000원 굉장히 정직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주가다라고 보여드릴게요. 3,000원 단위로 17,000원, 2만 원, 23,000원 이 단에서 굉장히 박스를 치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종목은 뭐 말 안 해도 원전 관련해서 거의 대장격의 종목이고 그렇죠. 풍력 관련해서도 지멘스와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 네. 업체와 MOU를 체결을 했고 거기에서 해상풍력 관련해서 이제 사업 관련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 주가가 현재 2만 원 밑에서 놀고 있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에 기반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을 했어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 20년도에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1년도에 흑자를 전환을 하면서 좀 주가가 좀 탄력받는 듯 하다가 분기별로 봤었을 때는 결국엔 2분기 때 좀 좋지 못한 이런 흐름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은 지금 친환경 관련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츠 수주 관련했었을 때 가장 큰 공신이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 지금 2만 원대 돌파 여부를 확인을 할 것 같아요. 2만 원 예. 돌파를 한다라면은 다시금 23,300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2만 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17,000원에서 18,000원 단에 좀 밀린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추가 매수해서 충분히 저는 탈출할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네. 이런 종목이다. 여기 박스 구간을 보시게 되면 17,000원에서 2만원, 2만원에서 23,000원의 정직한 구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추가 매수 17,000원 부근에서 해서 탈출, 2만원대에서 탈출해도 되고 아니면 좀 더 2만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두산중공업이죠. 자, 이 종목 앞으로 그 원전이나 해상풍력까지도 기대할 모멘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이 종목 일단 2만 원 돌파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2만 원을 뚫어내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하신 가격까지 충분히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못하고 좀 내려간다고 해도 17,0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되거나 그 부근에 온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상세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호평동 타짜님께서 지금은 조금 부진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잘 눈여겨보시고 대응 잘하시고 수익 보면서 나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분은요, 머스크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네요. 자, PCB 기판업체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보내주셨는데요. 자, 7,210원에 8%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는 7,720원이에요. 오늘자 5.6% 꽤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머스크탈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언뜻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이수페타시스 진짜 궁금하다. 10,000원 과연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채팅을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종목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목표 주가까지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와 함께 진단을 도와드리죠. 자, 윤겸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 지금 7,210원에 8% 갖고 계십니다. 얼마에 팔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데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에 상장돼 있고요. 네. 인쇄 기판 회로 전문 업체죠. 네. 상당히 이제 전망이 앞으로 계속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하는데 이렇게 수익권에 들어가신 분이 전화나 네. 연락 주시면 저도 좀 말씀드리기 마음이 참 편하고요.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생산량 확대에 이어 갖고 이제 공장도 새로 이제 개설을 하고요. 또 이제 경쟁 기업인 MLB란 기업 그 사업체가 정리를 한다는 소식도 같이 호재가 맞물리면서 예. 계속 지금 이수페타시스도 보면요. 7월 들어와서 이제 바닥을 딛고 7월 4일부터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회사 좀 전반적인 호재라든지 좋은 그런 관련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땐 저는 8,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돌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8,000원에 왔을 때 비중을 조금 부담돼서 좀 덜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8,000원에서 조금 덜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8,72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호재라든지 경쟁사의 이런 정리 부분
이런 부분이 반대급부로 수혜가 상당히 지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좀 여유 있게 좀 들고 가시면서 즐기시면서 수익을 내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목표 주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 좀 자세히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지금 7,700원대로 수익을 보고 계신 구간이죠. 그 수익은 조금 더 늘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8,000원은 뭐 무난히 돌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조금 불안하시다면 8,000원 돌파했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좀 줄여주시고요. 그 이후에 8,720원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가격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머스크탈님께서 보내주신 이수페타시스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전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전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예요? 탐스토리고요. 네. 비중은 20%고 2,000 2,960원. 알겠습니다. 2,960원. 2만 원 하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팜스토리 20%에 2,960원이면 요거 최근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한 달 됐나요? 그 정도 됐죠? 네네. 예. 자, 팜스토리가 사실 지난 봄쯤만 해도 6,000원을 넘어갔던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거든요. 네. 최근 올 한 해 들어서 비료, 사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27일 고점을 6,330원까지 기록하고 나서 주가가 벌써 60% 넘게 좀 빠져 있네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니까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울고 싶어요. 네, 아이고. 자, 일단 눈물을 그치시고, 자, 2,525원까지 내려와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냉정하게 한번 전략 한번 찾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특별히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제 평단가까지 올 수 있나 궁금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이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을까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 유세백 전문가께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팜스토리가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쉬운 진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려운 진단이 됐네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네. 이 사료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시장에 재료가 없고 그리고 무언가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료가 굉장히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고 시장을 리드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지금 수출을 다시 재개한다고 하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하락하는 요인들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지금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6월 달부터 관심이 없어졌어요. 6월부터는 어디가 관심을 받고 있냐, 신재생이라던가 아니면은 다른 2차 전지라던가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리고 있고, 이 사료 관련해서는 코로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관심을 좀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 가격대 2,500원대의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의 관심도 지극히 적고 제가 보는 이 주가, 이 팜스토리라는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차트 흐름이에요. 보게 되면은 최근 한 2년간 이 2,000원에서 2,500원 구간 변동성을 줄 때, 사료 테마가 변동성을 줄 때 한 번씩 상한가도 가고 20% 30%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000원에서 2,500원 구간이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3,000원까지 한 번쯤 튀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 한 번의 변동성을 줄 때 그때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으로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권유도 쉽사리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2,000원까지 밀린다라면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좀 나오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기간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2,500원 구간을 지지해 주느냐라고 이렇게 좀 예의 주시를 해야 되고 2,500원을 이탈을 한다라면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팜스토리 일단 2,500원을 선장님 2,500원 지켜주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켜주면서 만약에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된다면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락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면 2,000원 정도 초반에서는 일단 추가 매수도 부담스럽긴 할 것 같은데 내려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아무쪼록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시다가 감사합니다. 이 종목으로 근데 네. 연말 되면 네. 그 곡물이 네. 괜찮다고 하던데. 곡물 가격이요? 연말까지는. 이 점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실 거라면은 저는 홀딩입니다.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더 기다려 보실 거라면은 저는 홀딩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2,000원 손절 라인 잡고서 저는 대기할 것 같아요. 지금 손실폭이 약 한 20% 정도 되시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고 한다면 버틸 수 있다라면 네. 저는 홀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지금 종목의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손실이 커져가는 구간에 대한 스트레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반기에 계속 연말까지 쭉 끌고 가실 생각이시면 그러면 홀딩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무쪼록 답변 되셨길 바라고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지켜보시다가 지루해서 못 살겠다 싶으시면요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네. 보고 있습니다. 기운 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자, 팜스토리 워낙에 또 강했던 종목이니만큼 내려갈 때도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참 진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생생하게 진단 도와드렸으니까 팜스토리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더 있으시면 같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팜스토리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이 종목 뒤로 하고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이번엔 매수문이 들어와 있네요. 갖고 계신 종목은 아니고 유튜브에서 담비꼬야님께서 세트레가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 하나죠. 이 종목 매수해도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한동안 우주항공주 얘기를 별로 하지 않아서 저도 잘 못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가 바닥에서 좀 기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갑자기 또 올라옵니다. 오늘 장에도 5.6% 뛰어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이래서 매수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다시 한번 우주항공이 갈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트레가이 매수해도 괜찮은 구간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윤겸 전문가님, 세트레가이입니다.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해도 괜찮겠습니까? 네네, 저는 괜찮다고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부의 6대 산업정책에서 이제 우주항공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주항공은 좀 먼 미래 산업 같지만은 곧 또 다가올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산업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누리호가 이제 발사해서 사출도 성공을 했고요. 또 세트리가이는 네이버하고 같이 클라우드 기반의 위성 서비스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기업의 매출도 계속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재무 비율도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 또 저점 구간이에요. 상당히 좀 내려와서 보면은 이제 작년 21년 1월 달에 이제 83,900원을 찍고 예. 계속적으로 시간을 이제 흘러가면서 이제 저점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요. 지금도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 정책지고요. 앞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우주항공 산업은 계속 관심과 기대가 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격대가 그래도 이제 저점 구간에 와 있으니까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단타로 대응해서 단기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중기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이끌어가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담비꼬연님께서 세트레가이 그 매수 문의를 주셨잖아요. 일단 지금 구간이면은 이 정도면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사실 정말 잘 갔을 때만 해도 이 종목 8만 원대를 뚫어냈던 종목입니다. 물론 그 기세만큼은 아니겠지만 지금 그 고점 대비해서 워낙에 주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점 대비 55% 빠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매수를 하시되 짧게 승부 볼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좀 중장기로 길게 가져가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으니까 매수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담비꼬야님의 세트렉 아이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을 하나 좀 더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선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파미셀이요. 파미셀이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죠. 20% 가까이 들고요. 예. 12,200원
알겠습니다. 한 12,200원에. 사흘. 네. 사흘 됐어요. 나는. 4월에 매수하셨고요. 한 사흘. 사흘 되셨고요. 예.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우리 예. 윤겸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믿고 그냥 그렇습니까? 막 옆에 계신데, 사버렸어요. 지금 뭐 유서백 전문가와 진단을 도와드릴 텐데, 자, 일단 뭐 예.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파미셀, 현재 주가는 굉장히 낮아요. 그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제도 많이 빠지고 막 네.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고점 대비 너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매수하신 것 같고, 자, 그럼 파미셀, 계속 매수해서 갖고 가도 될 만한 종목인지 여쭤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실적이랑 어쩐가 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이 종목 앞으로 전망 좀 봐드릴게요. 예. 예. 자, 유세백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파미셀입니다. 이 종목 최근에 매수하셨는데,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시장이 불안해서 그런지, 좀 흔들리셨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시는 종목입니까? 이게 종목을 네. 아까 세트레가이를 제가 하고 파미셀을 윤겸 전문가가 했어야 되는데 항상 우주하고 방산 쪽 바뀌었습니다. 하셨으니까. 제가 아침에도 세트레가이를 네. 추천을 했거든요. 뭐, 다양하게 저희가 도와드려야죠. 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진 않고 잘 보고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되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다만 그럼에도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뭐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라던가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많이 가동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좌우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다 저가의 형성을 하고 있고 저는 매력적인 구간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 가격대에 굉장히 뭐 매수가랑 근접을 해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면은 저는 11,000원 라인만 이탈을 안 해준다라면 만 원 라인까지만 네. 이탈을 안 해준다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단기간에 이 종목이 치고 나갈 것이냐 그거는 잘 미지수죠. 모르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이렇게 한번 타기 시작하면은 무섭게 상승을 합니다. 이거는 목표가와 손절가 잡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한두 달 안에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손절가로는 10,000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오랜 기간 진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 네. 구간 보이실 거예요. 이 10,000원을 이탈했었을 때 1년 가까이 바닥에서 깁니다. 네, 요런 부분들 기술적으로만 좀 봐드렸어요. 예. 그리고 이 종목 지금 제가 잠깐 보게 되면은 뭐 세계 최초 줄기세포 만든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네. 기술력 있고 파이프라인 있고 그리고 캐파 증설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아까 실적 봐달라고 하셨는데 네. 실적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까? 네, 1분기에 괜찮았고요.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제약바이오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죠. 네. 네, 한 방 노리시고 네. 들어가야 되는 종목. 하지만 이제 한 달 이상의 운용 기간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네. 그거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유서백 전문가와 함께 파미셀 살펴드렸습니다. 목표 주가 일단 뭐 반등이 크게 나오게 된다면 15,000원대까지 생각을 해보실 것 같고, 다만 10,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10,000원 밑에서는 바로 손절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선장님. 얼마까지 갈 수 있어요? 15,000원 일단 기간은? 잡아주셨습니다. 기간. 기간 잡기 쉽지 않을 것 같죠? 기간은 네. 솔직하게 좀 너무 어렵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거는 9월 달부터 이제 이벤트가 많긴 해요. 네. 9월 달부터 이제 아마케라던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바이오 관련한 컨퍼런스들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하지만 저는 한 달, 두 달 안에 네. 글쎄 올해 하반기 그 말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지켜보시다가 도무지 반응하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파미셀까지 해서 오늘 종목 진단은 아쉽지만 마무리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일장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윤겸 전문가님,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전에 방금 파미셀은 아마 네. 강한 녀석들에서 제가 네. 추천 종목이었는데 아마 진입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꼭 그 수익 내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내일장 전략 대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 대로 좋게 나오고 있고 달러도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약간 상승세가 멈추면서 약간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지표들도 지금 아주 나쁘다게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건 이제 정부 주도 또 연준 주도의 하에
또 이제 말씀 한번 드렸는데 11월까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어떻게 하든지 달래고 또 립 서비스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 미 경제는 튼튼하다.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짠 소금을 먹고 나서 이건 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앞뒤가 안 맞는 네. 약간 좀 아이러니한 그런 그 립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부 주도 관 주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는 8월 썸머 랠리가 약하지만 그래도 이어갈 거라고 보고 네. 또 중장기적으로는 11월까지는 그래도 큰 악재만 없다면 이 시장은 약간은 그래도 반등하면서 상승하지 않을까 크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2450선에서 2550선까지는 당분간 또 이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또 기대감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 너무 과대 낙폭 저점까지 완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주요 섹터로는 친환경, 풍력, 태양광, 전기차 이쪽은 계속 오랫동안 좀 보면서 지켜보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예.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어떨까. 그다음에 증시 변수로는 또 원숭이 두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뉴욕 같은 경우 지금 비상선 선포도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부분. 이런 건 좀 증시 변수로 관련 주들이 또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좀 보면서 예. 대응하시고요. 그다음에 중요 일정으로는 좀 제가 적어드렸는데 네. 오늘 수출입이 나왔는데 좀 좋지는 않게 나왔습니다. 네. 적자로 좀 나왔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이미 또 반영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일날 내일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3일하고 5일날 또 미국의 중요 네. 내구재하고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런 지표를 보시면서 관심 있게 대응하시고 관심 섹터로는 반도체, 에너지, 네. 또 오늘 또 조기 교육 얘기가 나왔거든요. 맞아요. 이런 관련 종목들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또 유세별 전문가께도 내일장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은 내일장 어떤 포인트로 보고 계십니까? 우선은 내일 장뿐만 아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I 발표 전까지 조금 네. 행보를 하는 그런 시장 흐름을 보여줄 것 같아요. 즉 실적 발표들에 기반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 시간대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네. 신재생 에너지, 방산, 로봇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왜? 그대로 같습니다. 정말로 많은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집중하는 분야가 한 분야가 있고 거기에서만 집중을 해도 지금 다 수익을 챙겨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수익을 챙겨가는 구간, 그렇다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재점검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움직이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2차 전지 또한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략도 들어봤는데요.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무료 공개 방송 바로 이어지시죠? 네, 5시 10분부터요. 8월장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이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그동안은 오랜만에 침체 기간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기회를 줄 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다렸던 기회작입니다. 여러분, 윤겸 전문가와 함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거든요. 잠시 후 오후 5시 10분부터 8월장에서 이 상승할 때 챙기는 방법들, 수익을 도모하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러면 지금부터는 전략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이쯤에서 전문가님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